예, 경북 안동의 김광림 의원입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9시 10분입니다. 제가 주질의 마지막 순서입니다. 보충질의 신청을 해주셨던 새누리당 의원님들께서 서면 질의로 양해를 해주신 데 대해서 고맙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보훈처 차장님. 예. 그러니까 나라 사랑 교육, 안보 교육이라는 게 이명박 대통령 때 시작한 겁니까? 1993년도부터 시작돼서 정권을 가리지 않고 지금까지 지속되고 93년도부터 그러면 김영삼 대통령,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 지금까지 그렇게 되어 오고 있다, 그렇죠? 예. 그런데 이제 그 자료에 보니까 2011년부터 강화됐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까? 예, 93년도부터 시작됐는데 특별히 그 2010년도에 천안함 사건, 연평도 포격 예. 사건이 있어서 안보의식 고취를 강조하는 이런 뜻에서 강화됐다고 표현을 했습니다. 예, 그 보훈처 자료에 보면은 믿어지지 않는 몇 자료가 있습니다. 우리의 주적은 누구냐라고 육군사관학교 생도생 250명한테 물어봤더니만은 북한이 주적이라 하는 사람이 33%, 미국이 주적이라고 하는 사람이 34%. 저 맞습니까? 과거에 조사한 결과를 제가 인용한 겁니다. 미국하고 북한이 전쟁이 발발하면 어느 편 들겠느냐? 북한 편 들겠다 64%, 미국 편 들겠다 36%, 한국갤럽에서 조사한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제 차장님께서 말씀하신 북한의 천안함 폭침이 북한의 소행인데 못 믿겠다 35.7% 이러면서 강화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가 금년에 처음 문제된 겁니까? 어떻게 된 겁니까? 이 본격적으로 설명 한번 해보세요. 예. 문제가 된 것은 작년 국감 때도 똑같은 게 이게 재판이 돼 있었다는 예, 작년 국정감사 때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 협찬받은 DVD 출처로 인해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작년도 10월 16일 날 이게 혹시 선거에 이용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 전에서 이제 문제를 제기했던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가지고 문제가 제기되니까 그 소위 문제됐던 DVD 이거는 11월부터 회수를 했다 그러는데 지금 얼마나 회수했나요? 그러니까 선거 시작 전에 전부 회수한 거죠. 예, 국감 직후 문제가 제기가 돼서 회수를 해서 지금 회수할 수 있는 것은 다 회수했습니다. 91% 정도 회수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기록에 보니까 국감에서 그렇게 문제되고 난 뒤에 예결위에서 보훈처 이 나라사랑 예산을 다 깎는단 말이에요. 그죠? 36억 3,600만 원 됐던 것을 전부 다 삭제하겠다는 의견이 있었고 그렇지 않고 필요하다. 법률로 인정된 당연한 업무다. 이렇게 주장하는 측이 있어서 마지막으로 정리된 거 보니까 한 4분의 1 정도 깎고 금년도 예산이 27억 9,300만 원으로 정리된 거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맞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선거 치르고 예산 통과되고 선거 치르고 아무 얘기 없다가 금년에 언제부터 다시 또 문제됐나요? 나라사랑 교육과 관련해서는 금년 국감에서 다시 문제가 제기가 됐습니다. 예. 그래서 금년 국감에서 이제 문제될 것은 오전에 어떤 의원님이 질의했을 때 차장님께서 이게 뭐 수백만 명 대상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 한데 정리해 주신 게 1411회 22만 명 대상으로 했다. 그런데 22만 명 대상으로 한 게 주로 시기가 언제입니까? 선거 임박해서 11월달 12월에 한 겁니까? 아닙니다. 보훈처의 나라사랑 교육은 집중적으로는 6월이 호국보훈의 달이기 때문에 예. 호국보훈의 달에 가장 많이 실시를 하고 22만 그 대상은 누구예요? 주로 청소년 학생이 많습니다. 예. 그리고 일반인이나 여성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거권이 있는 사람, 투표권이 있는 사람들입니까?
선거권하고는 상관없이 학생, 청소년들이 선거권이 오히려 없는 대상이 많습니다. 예. 그 지금 보시기에 왜 다시 문제됐다 이렇게 보십니까? 뭐 의원님들이 그 문제를 제기를 하셨기 때문에 제가 뭐 그 이유에 대해서 좀 답변드리기는 좀 어려운데. 예. 나라 사랑 교육 그 내용하고 DVD 그 목차 구성하고 이거 보니까 자칫 그 보면은 이 선거 시기를 피해가지고 그 안보 교육 한 거지만은 오해를 받을 부분도 없지 않은 것 같아요. 대한민국의 건국과 정통성, 남북한 체제 비교 및 분단국 교훈, 주적관 재정립, 북한 인권 문제, 한미동맹 중요성, 뭐 이렇게 돼가지고 남북관계든지 이념적이든지 이런 걸로 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내용을 쭉 보면은 사실은 이 자유주의 시장경제 채택했던 우리 대한민국하고 사회주의 통제경제 체제를 선택했던 북한하고 확연히 구분되는 게 산업화, 근대화, 경제 쪽입니다. 이 부분이 많이 빠져 있는 것 같아요. 앞으로 이 부분을 보완해가지고 더 강화시켜야 된다 이렇게 보는데요. 예를 들면은 그 자료 화면에 보면은 1962년도가 우리 경제개발 5년의 계획을 처음 시작해서 작년이 50주년이 됐는데 1962년 당시에 우리 1인당 GNP가 82달러였고 북한이 120달러였습니다. 그때 조사되었던 121개국 중에서 대한민국은 101등, 북한은 우리보다 한 배 반 앞서면서 52. 그리고 수출은 우리 5,500만 달러, 북한은 2배가 되는 1억 달러입니다. 62년이. 베트남, 필리핀, 브라질, 아르헨티나 전부 우리보다가 앞섰던 나라들입니다. 우리 5,500만 수출하는 내용 속에 보면은 오징어도 들어가 있어요. 합판, 면직물, 뭐 중석, 1차 상품들이죠. 이게 50년이 지나면서 자유주의 시장경제를 채택한 대한민국이 1인당 GDP가 23,000달러. 그 북한은 통계를 11년 거를 봤습니다만은 1,200달러, 한 20배 정도 여기로 역전이 됩니다. 무역은 수출을 아까 비교했습니다. 수출이 우리가 5,500억 달러, 북한이 28억 달러 해서 한 200배 정도 차이 나고요. 그러면서 우리 5대 수출은 선진 인류 제품들입니다. 반도체, 승용차, 선박, LED 쪽으로. 그러니까 이런 통계들을 교육으로 넣어가지고 하면은 굳이 주적이 어떻고 또 북한 체제가 어떻고 인권이 어떻고 하지 않아도 교육받는 사람은 녹여들어갈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내용 보완시키는데 이거를 그 기획재정부하고 협조를 하십시오. 이 내용분들에 대해서. 예, 알겠습니다. 한국은행도 그렇고요. 네. 기획재정부 차관. 예, 이 교육을 자꾸 이제 그 문제가 되는 이념 교육이나 남북 관계 이런 쪽보다는 체제 경쟁에서 앞으로 이렇게 되었다. 50년 동안 이렇게 한 자료를 좀 이렇게 제공해 주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그 행안부 장관님. 네. 이게 세종시가 정부 청사하고 그 짓는데 400강 22조 원, 세종시도 22조 원 들어간 겁니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년 말에 6개부처 5,500명이 가 있는데 오늘 신문에 나고 이래 하는데 보면은 하루에 3가지 걱정이 갈 때 걱정, 먹을 걱정, 오는 걱정. 그런데 이제 국감 가서 여러 그 조사 결과들 보고 하면은 1번이 화장실 변기가 모자란다. 그리고 사무 공간이 부족하다. 지하 주차장은 7시 30분 되면은 만차가 되어버린다. 차댈 데가 없다. 그 다음에는 과천에서 있던 후생동, 그 밑에는 슈퍼도 있고, 카페리아가 있고, 체력달 연장이 있었는데, 그게 없으니까, 식당은 저녁 7시 반 되면 끝나고 한다고 잘 먹을 데가 없다. 뭐, 그까지는 내용이고, 독특한 것은 안전행정부 한번 와서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래서, 지금 저 부처의 그 의견들을 모아보면 공간은 있는 것 같아요.
공간에 있는 것 같으니까 복지센터, 후생동 이런 쪽 화장실 변기는 뭐 충분히 해가지고 좀 했으면 좋겠고, 그 과천에 있을 때는 한 화장실에 변기가 3개인데 지금 2개로 되어 있다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걸 새로운 공간을 좀 이렇게 넓혀 드리는 예산을 설계를 시작해서 시작하는 게 어떤가? 한번 장관님 의견 좀 말씀해 주십시오. 예, 우선 세종시에 일하는 공무원들이 불편함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도 2번이나 갔다 왔고, 또 그동안에 공무원들의 불편사항을 전부 접수해서 약 90% 가까이는 사실상 해소를 했습니다. 근데 근본적으로 이것이 이제 주거시설, 그 다음에 상업시설, 의료, 이런 부분이 뒤따라가지 못하는 것은 사실인데요. 그거는 뭐 솔직히 말씀드려서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을 나고 세종시 논란이 될 때 건축이 뒤따라가지 못해갖고 오는 면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그래서 불편함을 해소시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안전행정부 이전 문제는 사실상 현재로서 뭐 안전행정부가 각오한 거고를 정책적으로 판단할 문제가 아니고, 수도 이전이 위헌 판결이 날 때 논리가 수도라는 기능이 대통령과 그 다음에 대통령을 보좌하는 외교, 국방, 내치 이와 같은 기능은 같이 있어야 된다는 규정이 있습니다. 판결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를 갈 수가 없는 게 외교부, 통일부, 국방부, 법무부, 안행부, 거기에 여가부 6개 부처는 가지 않는 것도 이미 법에 정해져 있는 사항입니다. 네. 네? 네, 그런 부분은 저희가 이제 그 기재부하고 협의를 해가지고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예. 예. 그 뭐 여야 간사간에 시간 쪼개기 한 건 아니고요. 그 원만하게 파행 없이 나흘의 일정을 마치면서 야당 간사님께 좀 더 마무리를 훈훈하게 할 수 있도록 시간을 좀 배려해 달라는 제가 이제 위원장님께 간청을 드렸고, 그 뭐 누구 시간 더 가지고 한 게 아니고, 우리 유성걸 의원님이 의정생활 조금 더 하게 되면은 다 이해를 하시게 될 겁니다. 그 이틀 동안의 종합정책 질의, 그리고 이틀 동안의 경제 비경제 부처의 부별 심의가 마쳐졌습니다. 11일 월요일부터 11, 12, 13, 14 소위가 있게 되고, 15일 오전 중에 예결위 전체회의에서 의결이 되게 되겠습니다. 각 상임위원회에서 올라온 결산 결과, 그리고 우리 나흘 동안의 활동 중에서 여러 의원님들께서 주신 의견, 이렇게 모아서 여야 간에 공통분모를 찾아서 국민의 혈세가 낭비됨이 없도록 하는데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비하면은 속도가 2달 반이 늦고, 최근 5년간에 비해서도 결산 마무리가 2개월 가까이 늦게 되었습니다. 많은 앞으로 속도를 내서 빠른 시일 안에 예산이 통과되도록 여야 간에 합의를 이뤄내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끝까지 참아주신 우리 여당 의원님, 그리고 협조해 주신 야당 의원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